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한미 동맹의 강화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TV 프로그램 본게임2가 K방산의 위상과 폴란드와 국방협력 관계 등을 담은 폴란드 방산전시회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 편을 제작했습니다. 개국 이후 첫 번째 해외 현장 녹화를 통해 제작된 특집편은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국방TV와 히스토리 채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이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고도화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응징태세 구축으로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 군이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핵 협의그룹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 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시범과 막강한 국방전력의 분열이 펼쳐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과 튼튼한 안보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송민화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모터사이클이 화려하게 입장합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 기동대원들은 모터사이클과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칼군무를 완성합니다. 3열 교차와 정면 교차와 같은 고난도 기동부터 태극 문양을 표현한 재치 있는 동작까지 이어지자 관람석에서는 연이어 박수가 터집니다. 본 행사 열병식은 각 부대 병력과 장비의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킬체인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한국형 삼축 체계 제대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아미 타이거 제대의 등장은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방국으로서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전신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여한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후손과 주한미 대사, 연합사령관 등
미 측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밖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리 국군 장병과 부대에 포상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보국 군장 천수장 수상의 영예는 류승민 육군 소장에게 돌아갔고 최우용 공군 중령과 양영환 해군 원사에게는 보국 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육군 22 보병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11 전투비행단과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에는 대통령 부대 표창이 돌아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군 장병들을 달리기로 응원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대국민 SNS 달리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한 국군에게 열띤 응원을 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1,001km 이상 거리만큼 달리기를 한 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됩니다. 개인 또는 5명 이상 단체로 참가할 수 있고 응원하고 싶은 부대명을 언급하거나 챌린지에 참여할 2명 이상을 지목해 릴레이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 게시물은 달리기 거리와 시간 등 기록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과 1001 장병 응원 달리기 챌린지 등 필수 해시태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개인상 101명, 단체상 5팀, 릴레이상 5명, 응원상 3개 부대로 나누어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친숙한 군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여러 부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육군 제11 기동사단이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소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22일 육군 제11기동사단이 부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부대 개방 행사에는 유관기관 대상자들과 장병 가족을 비롯해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과 유대 관계를 다지고 대군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부대 개방 행사에는 K2 전차와 K21 장갑차의 사격 시연이 먼저 이뤄졌고 이후 탑승 체험과 각종 주력 군장비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사격 시연을 관람한 뒤 군 장비를 견학하는 등 우리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육군 무기 체계의 우수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국방이 엄청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저희 군대 생활 때보다 지금은 아주 한결 낫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이고 그래서 어떤 행사일까 궁금했고 마침 참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냥 포소리만 동네에서 이렇게 살림하면서 들었을 때는 꽝꽝 소리만 난다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각종의 장비를 보면서 또 이 지역 여기 이곳이 이 부대가 굉장히 넓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여기 대단했구나 그런 걸 느꼈죠. 예. 지난 6월에 지역 유관기관장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던 결전여단은 이번엔 지역 주민과 장병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한 만큼 지역 안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장병 가족 개방 행사를 통해선 장병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안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장병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하는 군부대로 자리 잡아 더욱 공고한 대비태세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대 개방 행사는 양평 지역 유관기관, 지역 주민, 전우회와 유대감 향상 및 장병 가족 초청을 통한 대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전여단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장병 가족들과 친근하게 소통하여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민과 유관기관, 장병 가족까지 함께한 이번 부대 개방 행사를 시작으로 군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립되길 바랍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인 본게임2가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2023 MSPO를 다녀왔습니다. K방산의 위상과 폴란드와의 국방협력 관계까지 담긴 특집편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태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2차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본게임2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8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 폴란드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2023 MSPO 현장 녹화 특집편 폴란드 MSPO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를 방영합니다. 본게임2는 어렵고 딱딱한 국방 무기 체계를 군사 전문 기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선으로 풀어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본게임2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히스토리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번 특집편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현지 녹화로 꾸며졌습니다. 현대 로템과 카이, PGG 등 국내외 대표 방산 기업의 취재를 통해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담았으며 국군의 날 특집으로 국방TV와 히스토리 채널에서 2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입니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본게임2 폴란드 특집편은 기존 저희 출연진 외에 국방부의 성일 전력자원관리실장,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MSPO 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분들이 출연해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과 폴란드가 앞으로 또 국방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난해 엄청난 규모의 수출 계약 외에 2차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 등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으로 풍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의 노력과 K방산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방TV 개국 이후 첫 번째 해외 현장 녹화를 통해 제작된 이번 특집편을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국방홍보기관의 소임을 다하는 국방TV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부와 유엔 여성기구가 여성 유엔 평화유지군의 대표성과 리더십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여성 평화유지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군복을 입은 여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1년 유엔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또 아시아 최초로 굵직한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와 유엔 여성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유엔 여성 평화유지군 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 강화에 기여하는 여성 PKO의 대표성과 리더십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행사엔 유엔 임무단 군사령관과 주한대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여성 PKO 장병 등 150여 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을 꿈꾸는 학생들도 참가해 평화를 구축하는 멋진 미래를 그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군을 꿈꿔왔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포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This forum is being held in a timely manner as we strive to persevere over the interconnected security and humanitarian crisis before us, and as the role of women in peace process has become more critical than ever. 첫 번째 섹션에선 유엔 평화유지군 여성 지휘관의 경험과 재현, 두 번째 섹션은 남성이 바라본 여성의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확대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선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 PKO 장병들이 본인들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여군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분쟁 국가에서 PKO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행사가 진행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맞서 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미디어 기억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1층 특별 전시실에서 물결, 파동 매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 이번 특별전은 3부로 나누어진 각각 매체별 전시를 통해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 매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루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제와 오늘은 1945년 임시정부의 환국 당시 김구 선생의 인사말 보도부터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까지 보도된 신문 기사와 라디오 방송 음원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일단 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와 관련된 소재로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전시를 했던 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또 흔히 보기 어려운 테마로 이렇게 전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일반인들도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상에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의사와 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무기류가 함께 전시돼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이야기를 담은 책과 현대미술 작품을 시대별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주제가 아직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좀 국민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라는 소재로 좀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전 관람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9월 2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알파슬란 카바크리오글루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국방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차관은 한 튀르키예 군 간 정례 협의체 운영과 군사 교육 훈련 등을 더욱 확대 시행하는 등 미래지향적,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25일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전공과 복무기관 연계 배치, 심리 경제적 취약자 지원, 학점 인정 참여대학 확대와 취창업 지원, 사회복귀준비금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진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육군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켜낸 미 8군 사령관 월터 너커 장군과 한미 장병들의 헌신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스탠드 오어 다이 낙동강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다음 달 14일 계룡 예술이 전당을 시작으로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와 대구 천마아트센터, 평택 한국소리터, 춘천 백령아트센터 등 전국 5곳에서 25차례 진행되며 한미동맹 70주년의 숭고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한미 장병과 참전용사, 보훈단체, 일반 국민 등을 초청해 모든 좌석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화요일인 오늘은 비가 내리며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70mm, 영서와 대구, 경북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충청에 5에서 30mm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호남으로 비가 소강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크게는 5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22도, 부산은 26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쪽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내일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올해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전국 하늘이 맑아지겠고 추석의 보름달 감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이 19도, 대구는 21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원주가 23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띠겠고 날은 점점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국민과 군장병이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펼쳐지는데요.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과 한국형 전투기 KF-21, K방산의 주역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170여 종류의 국산 첨단 무기체계가 공개될 예정이라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은 증강현실로 행진에 참가합니다. 또한 사상 최초로 육해공군 3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과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함께해 한미연합군의 통합된 역량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며 자긍심과 감동을 심어주는 축제의 장으로 장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장병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